민족 대명절 추석, 브라운관의 황금 편성표가 채워지기도 전에 대한민국은 거대한 전율에 휩싸였다. TV 허준 방송사가 야심차게 내놓은 초대형 특집 천만 트로트 쇼.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을 뛰게 할 이 거대한 축제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뜨거운 화산재를 내뿜기 시작했다. 무대에 막이 오르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숫자가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논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것이다. 사건의 중심에는 두 개의 태양이 있었다. 트로트의 현재이자 미래, 티켓 파워의 제왕 김용빈과 감성장인 단성훈. 두 거목이 한 무대에 선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한 편의 드라마였지만 진짜 드라마는 무대 뒤에서 시작되었다. 업계에 퍼진 충격적인 전원, 두 사람의 출연료 격차가 3배 이상이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설을 넘어 온라인을 양분하는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흥행 보증수표에 대한 합당한 대우라는 시장 논리와 같은 무대 위 상징적 불평등이라는 공정의 가치가 정면으로 격돌했다. 추석 밤, 가족의 웃음꽃이 피어야 할 것이라는 이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3배라는 숫자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상자가 열리자 논쟁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순식간에 두 개의 거대한 요새로 나뉘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용빈의 팬덤 사랑비는 견고한 논리로 성을 쌓았다. 그들에게 김용빈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닌 실체적 가치였다. 티켓 파워, 광고 유치력, 해외 조회수, 팬덤 결집력. 이 모든 것은 숫자로 증명되는 냉정한 현실이었다. 몸값은 결과이자 책임이다. 방송사가 추석 프라임 시간대에 확실한 흥행 카드를 원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들의 주장은 자본주의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관통하고 있었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움직이는 막대한 자본과 화제성을 생각하면 차등대우는 차별이 아닌 설계라는 것이었다. 반대편 요새의 깃발도 만만치 않았다. 안성훈을 비롯한 동료 가수들의 팬들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을 던졌다. 같은 시간, 같은 무대, 같은 노력을 쏟는데 왜 이런 감극이 필요한가? 그들에게 이 특집은 단순한 쇼가 아니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민족 대명절에 방송사가 노골적인 불평등을 상징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이었다. 경쟁이 곧 배제는 아니다. 특집의 미덕은 다양한 색깔의 아티스트가 공존하며 만드는 하모니에 있다. 대중은 본능적으로 형평성을 요구했고 이 미묘한 감정선이 사안을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 사회적 담론으로 밀어올렸다. 온 세상이 시끄럽게 들끓는 동안 정작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선 두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확인되지 않은 설들이 미사일처럼 쏟아지고 팬덤의 전쟁은 하루가 다르게 격화되었지만 김용빈과 안성훈은 말을 아꼈다. 그들의 침묵은 비겁한 회피가 아닌 가장 프로페셔널한 응전 방식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김용빈이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해명이나 변명이 아니었다. 주어진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 노래로 보답하겠다. 이 짧고 단단한 한마디는 모든 논란의 불씨를 단숨에 꺼뜨리는 거대한 소화기와 같았다. 말로 불을 키우는 대신 무대로 불을 끄겠다는 거장의 선언이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모든 기대와 비난을 오롯이 자신의 음악적 역량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안성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어떤 불필요한 언급도 삼가며 묵묵히 자신의 무대를 준비했다. 그의 침묵은 나는 가짜 이슈가 아닌 진짜 무대로 평가받겠다는 자존심의 다른 표현이었다. 주변의 소음이 거세질수록 그는 더욱 깊이 자신의 내면으로 파고들어 감정의 현을 조율했다.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세상의 모든 논란을 무대 위에서 단 한 번의 퍼포먼스로 종결시키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그리고 대중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약속이 실현될 운명의 밤을 기다렸다. 마침내 운명의 밤이 밝았다. 사전 녹화를 지켜본 스태프들 사이에서 흘러나온 오프닝이 한편의 영화 같다는 힌트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대형 밴드의 웅장한 브라스가 심장을 울리며 쇼의 서막을 열었고
제 적 동작을 모티브로 한 퍼포먼스 팀의 군무는 무대의 격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먼저 무대에 오른 것은 김용빈이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기대를 한순간에 집어삼키듯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공간을 장악했다. 특유의 긴 호흡 조절은 한 곡의 노래를 거대한 서사로 만들었고, 폭발적인 고음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청자들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듯한 절정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왜 그가 슈퍼스타인지, 왜 방송사가 그에게 모든 것을 걸었는지를 단 4분 만에 증명해내는 그야말로 화산 같은 무대였다. 환호의 불길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무대의 조명이 바뀌고 안성훈이 등장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폭발이 아닌 응축이었다. 담백하면서도 단단한 중저음은 화려한 기교 대신 감정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그의 노래는 듣는 이의 마음을 서서히, 그러나 깊게 적시는 여운의 미학을 보여주었다. 한 사람의 절정이 휩쓸고 간 자리에 또 한 사람의 여운이 잔잔하지만 강하게 뿌리내렸다.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의 무대가 경쟁이나 대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교향곡처럼 김용빈의 절정과 안성훈의 여운은 서로를 밀어내는 대신 완벽하게 교차하며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다. 한 사람의 클라이맥스와 또 한 사람의 깊은 울림이 공존할 때 무대는 비로소 1000만이라는 숫자의 무게를 뛰어넘는 예술이 되었다. 시청자들은 이 경이로운 합주 앞에서 출연료 따위의 숫자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결국 누가 거실을 흔들었나? 라는 질문은 우문, 후문이었다. 김용빈은 폭발적인 에너지로 거실을 뒤흔들었고 안성훈은 깊은 감성으로 거실을 가득 채웠다. 승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이 쇼를 지켜본 모든 시청자, 그리고 이 완벽한 조화를 설계한 제작진, 나아가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가 진정한 승자였다. 슈퍼스타는 시장이 만들지만 장르는 모두가 만든다. 한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논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톱스타의 무게를 인정하되 장르의 다양성을 지키는 섬세한 설계가 공존해야 한다는 것. 차등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차별로 읽히지 않게 하는 것은 결국 납득 가능한 연출과 답도적인 콘텐츠의 힘이다. 추석 밤, 대한민국은 목격했다. 돈 이야기로 시작했던 프로그램이 결국 노래로 끝나는 기적을. 그리고 노래는 늘 그렇듯 모든 논란에 대한 가장 완벽한 정답을 제시했다. 그날 밤, 리모컨의 주인은 중요하지 않았다. 김용빈의 절정과 안성훈의 여운이 만들어낸 그 완벽한 호흡의 동시성이 이미 가족 모두의 시선을 붙들어맨 후였으니까.